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가 7세대 그랜저 6년 만에 신차로 새로 나왔죠. 이 차가 사전 계약이 11만 대가 될 정도로 아주 인기가 높은 아주 뜨거운 차입니다. 현대차의 프래그십 세단이고요. 이 차가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화제를 몰고 온 그런 차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 50km 정도 지금 시승을 했고요. 일단 외부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아주 파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스타리아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뭐 그타리아다, 뭐 이런 별명도 생겼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것은 사실은 개인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과격하게 많이 변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전면부가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기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그거는 이제 판매 실적으로 얘기가 되겠죠. 에어 인테이크도 밑에 있는데 이렇게 밑에 자리가 있고, 이거와 마치 멀리서 보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차의 또 측면의 특징은 도어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리스인데 이 프레임이 없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이게 또 조금 더 익숙해지면 굉장히 멋스럽고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유리가 두 겹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겹으로 보이시죠? 이게 이중 흡차음유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차를 뭐 이렇게 볼 때, 구입을 하든지 뭐 중고차도 그렇고 볼 때 이게 유리창을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가 두 겹인지 한 겹인지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건 이중 흡차음 유리로 외부 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사이드 미러를 차 문에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보통의 차들이 이렇게 쪽창에 넣든지 뭐 여기를 잘라서 여기다 붙이죠. 그런데 이 차는 프레임리스 도어면서 사이드 미러를 도어에 붙여서 조금 더 포지션이 낮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디자인을 강조한, 디자인을 중요시한 그런 사이드 미러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현대차가 이 차가 프래그십 모델이라는 것을 이런 걸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면까지 이중 흡차음유리죠. 이게 보통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후석은 싱글로 하거든요. 이렇게 이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후석도 이중으로,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다 차가.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시동을 꺼놔 가지고 안 올라오는데, 여기 사이드 커튼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여기에 커튼을 작동하게 이렇게 돼서 커튼을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튼인데, 그리고 핸들 도어가 팝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문을 열면 이게 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주행 중일 때는 이 도어 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바람의 공기의 저항을 이렇게 받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를 좀 보시면, 후면부는 이렇게 굉장히 슬림한 리어 콤브림프로 되어 있죠. 그래서 깔끔하게 그랜저 그리고 현대차 엠블럼 딱 요것만 딱 있습니다. 그래서 후면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디자인이 심플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조금 안정감을 주는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지금 2열인데요 2열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랜저 2열. 와, 제가 키가 180이 조금 넘는데 주먹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후열이 넓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느낌도 굉장히 넓죠. 그리고 착자감도 아주 좋습니다. 역시 뭐 이 차가 또 계속 얘기하자면 플래그십 세단이기 때문에 후열에 사장님을 태우고 운전기사가 운전할 경우도 많죠. 그런 걸 대비해서 후열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이런 촉감이나 이런 디테일한 이런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시트도 약간 탄탄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게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개별로 공조 따뜻하고 차갑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또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그리고 팔걸이를 쓸 수 있게
네, 지금 1열인데요 1열의 시트가 정말 착자감이 좋습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휴대폰 충전하는 충전 패드가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죠. 네, 이렇게 막으면 네, 여기에 이렇게 컵홀더를 쓰지 않고 뭐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과거에는 기어 노브가 여기에 들어있어서 이걸 공간을 활용 못하고 약간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에 기어 노브가 없어지면서 이 공간이 굉장히 널찍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랜저, 신형 그랜저 3.5 GDI 캘리그라피 모델에 지금 타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잠깐 20km, 25km 이 정도 좀 운전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크게 변한 느낌은 하체가 정말 단단해졌다. 그리고 뭔가 핸들링이 좀 쫀쫀해졌다, 단단해졌다, 뭐 이런 유격이 거의 없이 핸들링이 굉장히 마치 유럽 스타일의 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핸들링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졌습니다. 이전의 현대차의 느낌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핸들에 대한 유격, 약간 그런 유들이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 조금 더 타이트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랜저를 딱 타는 순간 핸들이 정말 타이트해졌다.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정말 단단하다. 뭐 이런 느낌이 첫 인상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자동차의 실내가 이제 거의 뭐 전자오락기기처럼 지금 계기판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창과 계기판을 통합했죠. 패널 하나로 이렇게 묶은 것처럼 통합을 했는데요. 이 느낌이 굉장히 좀 시원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이렇게 컴퓨터나 태블릿 PC를 보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자동차에 탄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현재 기온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차량에 대한 정보, 현재 차량에 대한 정보, 여러 가지 정보를 이 디지털 계기판으로 전해주고요. 이 캘리그라피 3.5, 이 차 같은 경우는 공인 연비가 복합 기준 10.4입니다. 제가 지금 29.4km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기판의 연비가 12.4가 찍혔습니다. 운전 시간은 26분이고요. 평소에 저의 패턴 약간 좀 빠른 속도로 운전을 했는데, 평소에 만약에 저의 패턴대로 운전했다면 뭐 한 12.78? 거의 13 가까이 연비가 좀 찍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이제 세 번째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실내 주차장을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4층짜리 주차장 이렇게 빠져나오면 내려오면서 느낀 거는 이 사이드 미러 때문에 좌우 양옆에 차선이나 이런 게 조금 가린다. 사이드 미러가, 보통 일반 차들의 사이드 미러가 이쪽 창 부분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조금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조금 시야가 가리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차를 봤을 때 이 스티어링 휠이 독특하다,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과연 이것을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이런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최근의 현대차 디자인과 굉장히 차별화됐죠. 이것을 과연 소비자들이 좋아할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요. 느낌이 심플하고, 그리고 계기판도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되지 않고 딱 잘라서 계기판도 시원하게 잘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신형 그랜저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기어 노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어 노브가 여기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올려서 드라이브 모드, 중립 모드, 후진 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파킹 모드가 됩니다. 제가 써보니까 뭐 물론 최근에 그
자동 변속기가 되면서 기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죠. 그런데 그냥 괜찮다, 많이 쓰지 않으니까 뭐 굳이 여기 나서 큰 자리 차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형 그랜저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공조 시스템입니다. 공조를 이 별도로 이렇게 아래에 뺐죠. 이 위에 디스플레이 창에 과거에 뭐 공조가 있든지 아니면 이 위에, 네, 여기에 공조를 뺐는데 이 차는 과감하게 창을 하나 더 둬서 공조를 여기다 뺐습니다. 지금 이 차의 최고 출력은 300마력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36.6. 제가 오늘 고속도로하고 뭐 국도하고 이렇게 좀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추월차선에서 좀 가속도 해보고 뭐 속도를 올려보고 했는데, 가속력에 대해서 가속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뭐 한 300마력쯤 되는 세단이라면, 더군다나 그 정도면 뭐 출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차에 타면서 이제 좀 긍정적인 면은 생각보다 그 이상으로 좀 조용합니다. 엔진 소리도 그렇게 많이 들려오지 않고요. 그리고 하부 소음도 굉장히 잘 차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 소리도 그렇게 뭐 세게 실내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음이나 아니면 바람 소리 이런 것이 굉장히 잘 차단이 된다. 그래서 좀 작은 소리로 얘기를 해도 충분히 대화가 될 정도로, 이 차가 패밀리카니까 가족들을 태우고, 물론 세단이 시끄러우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인데 뭐 시끄러우면 안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상으로 이거 잘 잡았다, 소음이. 그래서 굉장히 조용하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시승한 차가 캘리그라피 3.5 GDI 엔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 차의 가격은 5,074만 원입니다. 신형 그랜저는 3,700부터 5,100까지 가격대가 분포가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오늘 시승하면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시승차가 하이브리드였으면 어떨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랜저가 올해 팔린 그랜저 중에 3대 중에 한 대는 하이브리드가 팔렸고요. 현재 신형 그랜저의 사전 계약 대수가 뭐 11만 대를 돌파했는데, 그 중에 60%가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크고요. 그리고 선호도가 굉장히 뭐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차의 경쟁 모델로는 일본의 뭐 캠리나 어코드도 있겠고요. 국내 모델에는 K8 뭐 이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 차를 하이브리드가 60%라는 거는 이 차의 경쟁을 어코드나 캠리로 놓고 봤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차의 하이브리드 연비는 18입니다. 캠리의 하이브리드 연비는 18.5고요. 연비 차이는 크지 않고요. 그리고 가격대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의 뭐 승차감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아마 기능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랜저가 캠리나 어코드보다는 좀 앞설 테죠. 왜냐하면 그 차들은 좀 더 기본에 충실한 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차는 아무래도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는, 고급 사양이 더 많은, 네, 그런 차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의 국산 경쟁차는 뭐 기아 K8 정도가 있을 텐데, 기아가 K8을 생산하면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죠. 근데 아무래도 아직 기아 K8이 기아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로는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랜저와 직접 경쟁하기에는 조금은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좀 있죠. 역시 그랜저 뭐 이런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랜저 신형 그랜저의 하이브리드의 최고 출력은 18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27입니다. 토크나 출력이 조금 뭐 약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그 대신에 공인 연비는 18.0입니다. 18.0이면 예를 들어서 50리터를 기름을 태운다,
라고 했을 때 515, 58, 40에서 한 9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전 모델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타고 강원도를 한번 왕복 시승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름을 넣고 900km 이상 주행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차의 연비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네, 오늘 신형 그랜저 캘리그라피 모델을 한 왕복 한 2시간 반, 3시간, 2시간 반 정도 주행을 했고요. 거리로 치면 한 100km 가까이 주행을 했는데 뭐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형 그랜저를 타본 결과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핸들링도 이전과 비교해서 탄탄하고 부드럽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차의 디자인과 기능인데요.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좀 모던하고 그리고 기능이 좀 많습니다. 그 동급의 경쟁 차종과 비교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앞선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 차의 깡통 모델이 3,700부터 시작하고요. 뭐 최고 비싼 거는 5,100이 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깡통 모델 같은 것도 한번 뭐 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최근에 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자재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차 가격도 급상승한 뭐 이런 분위기인데요. 생각보다 그랜저의 가격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전에 시승기를 이렇게 뭐 유튜브에 올리고 아니면 기사로 쓰고 했을 때 거기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같으면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줘라. 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차다. 그리고 이전 그랜저에 비해서 확실히 좋아졌다. 네, 이런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신형 그랜저에 대한 오늘 시승을 좀 짧은 시승을 마쳤고요. 나중에 뭐 이 차를 또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가 시승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또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신형 그랜저 시승을 마치고요. 저는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재미있고 즐거운 차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